자, 전자전기 3.45의 4학년 1학기 재학 중입니다. 지금 전기 기사, 무선 설비 기사, CIM 지원 후 LSI 지원하거나 반대의 경우에 이전 지원 기록이 남을까요? 오케이. 그리고 CIM 지원하고 싶지만 반도체 수요가 더 많아 반도체를 써야 할지, 일단 지원하고 싶은 CIM을 상반기에 노려보고 안되면 하반기부터 반도체로도 생각 중입니다. 자, 이분 질문을 정리해보면 딱 인것 같아요. 저 지금 CIM 쓰고 싶은데 CIM 도전해도 되나요? 그리고 혹시 도전했다 안되면 하반기에는 반도체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기록들이 남아서 저를 괴롭힐까요? 선생님, CIM DS 어디를 가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 같습니다. 네. 근데 근거가 없이 지금 일단은 질문을 주셨는데, 네. 저는 이렇게 먼저 답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삼성의 그 DS 직무 소개서 하고요, CIM의 직무 소개서를 한번 비교해 보셨는지, 그 다음에 본인이 가고 싶은 직무에 대해서 본인의 전공이 어떤 걸 들었는지 이런 걸 한번 분석을 해보셨는지 저는 묻고 싶은데요. 그 분석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고민을 하시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이 없이 그냥 CIM을 먼저 갈지 DS를 먼저 갈지를 따지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런 거죠. 그 삼성 DS의 그러니까 반도체죠. 삼성전자 DS의 잡 디스크립션을 보면 거기에 어떤 항목이 나오냐면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지원하고 싶은 직무의 직무 소개를 들어가 보시면 네. 맨 위에 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recommended subject, 그 다음에 requirement, 그 밑에가 플러스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네, 나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보셔야 될 거는 제일 중요한 게 requirement입니다. requirement를 보시면 내가 지원한 직무에 그 직무에 지원할 사람은 네. 요러요러한 역량을 갖추고 오라는 요구 사항이 두 가지 세 가지 적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내가 그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판단하는 방법도 잡 디스크립션에 있습니다. 서브젝트 리퀘어먼트 위에 보시면 리커멘디드 서브젝트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전공별로 이 직무를 하려면 어떤 과목을 들으라는 게 있거든요. 네, 레코멘디드 서브젝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추천되는 과목, 어떤 전공 과목을 들었냐 이런 겁니다. 내가 들은 과목 중에 네. 그 몇 개나 들었는지를 파악을 해보는 거죠. 거기에 제시된 서브젝트 중에. 네네네. 그게 첫 번째는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서브젝트에서 스코어가 높은 직무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를 보셔야 되는 거죠. 플러스가 결국은 거기 보시면 대부분 경험을 의미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으면 이 직무를 지원했을 때 플러스 가점을 준다는 의미니까. 네네, 그지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서브젝트의 스코어가 높은 직무 중심으로 직무 경험까지 한번 연결을 시켜보는 거죠. 그렇죠. 그 플러스 나와 있는 내용을 과목들을 가지고. 중심으로. 네. 그래서 그것도 연관성이 높다라고 그러면 네. 그렇죠. 그 직무가 내가 합격 가능성이 높은 직무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 나와 있는 리퀘어먼트의 증거 자료가 결국 네. 내가 근거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제일 강력한 게 결국은 리커멘드 서브젝이고 두 번째가 플러스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이력서에도 간단하게 기재가 돼야 되고 네. 자소서의 메인 소재도 네. 그게 돼야 되는 거죠. 어차피 이공계잖아요. 맞습니다. 엔지니어를 지원할 거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자소서의 메인 주제가 돼야 되는 거고 네. 나중에 정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면접까지 간다라고 그러면 면접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걸 근거로 삼아서 그걸 팩트로 삼아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만약에 임원 앞에서 면접을 본다 그럴 때 그 자기가 임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지원자가 답한 내용이 이력서에도 돼 있고 자소서에도 있고 내가 답변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면접에서. 그러면 신뢰성이 갑이죠. 훨씬 갑이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 고민하시는 것보다 일단 그 분석 작업부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하시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학생이 궁금했던 게 이제 CIM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DS 중에 그렇죠. 고민을 하고 있고, DS는 잘 취업이 될 것 같고 CIM은 자기가 가고 싶고, 자, 가고 싶더라도 CIM에 대해서 본인이 가진 과목들, 들었던 과목들이나 직무적인 거기서 얘기하는 리퀘어먼트가
맞으면은 그렇죠. CIM을 지원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굳이 거기를 지원하는 것 그렇죠. 자체가 예. 부담이고 말이 안 되는 건데 선생님 그러면은 CIM을 상반기에 지원했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약이 잘 안 됐어요. 됐어. 그러면 하반기에 반드시 DS를 지원을 예. 하면은 예. 기록이 남아서 변명거리를 준비해야 될까요? 이거 비슷한 질문이 지난번에 있었어요. 하나. 네네네. 기록은 남아 있죠. 네. 인사팀에 남아 있는데 특히 면접 볼 때 그거를 면접위원들한테 이렇게 그 제공은 안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답변 준비는 해야 되죠. 왜냐하면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죠? 공백기가 있으면 예를 들면 작년 하반기 아니면 올 상반기에 네. 취업이 안 된 이후에 뭐를 어떠한 했냐? 활동을 했는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는 거의 물어본다고 봐야 되는 거죠. 면접에 가면. 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내가 어떻게 답변할지 네. 준비를 하시는 게 맞죠. 네. 자, 여러분들 명확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CIM 지원한 거 기록 남고요. 어차피 DS를 그래서 하반기에 그래 어떻게든 취업이라도 해보자 해서 만약에 지원을 하시게 되더라도 거기에 답변을 준비하셔야 돼요. 기록이 남아서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렇죠. 준비해야 되냐? 네. 나중에 이제 공백기엔 뭐 했어라는 그렇죠. 그런 것들의 네. 익스큐즈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에서 네. 가장 질문학생이 높은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백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한 이후에 기간이 6개월, 1년이 지났으면 그 기간에 뭘 했는지. 맞습니다. 만약에 졸업유예가 1학기 이상, 2학기 된다 그러면 졸업유예 기간 동안에 뭐 했는지를 그건 거의 묻거든요. 이게 공백기에 대한 질문이고요. 네. 두 번째는 학점이에요. 그 학점이 낮으면 이것도 거의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그거 고민할 시간에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네. 활동을 해서 내 역량을 키웠는지 어필할 거리를 제대로 준비하는 답변 준비를 하는 게 더 좋겠죠. 맞습니다. 고민할 것보다. 어휴, 기침하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지금 말씀 잘 들으셨죠? HSSSJ님 지금 굉장히 길게 저희가 좀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왜냐면은 이 고민을 많은 학생들이 되게 하고 있어요. 예. 나는 CIM이랑 맞는 건데 난 뭔가 팬시하고 뭔가 모바일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러면서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꼭 이 영상 혹시 이제 또 계속 올라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확인 바랍니다. 예. 네네. 특히 제가 봤을 때 그 삼성전자의 DS나 CIM의 그 직무 속에서는 정말 세부적으로 잘 돼 있어요.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맞습니다. 이렇게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건 결국 여러분이 그걸 참고하라는 거고, 그걸 제대로 참고하셔서 CIM을 지원하는 게 합격 가능성이 높을지, DS를 지원하는 게 합격 가능성이 높을지를 지금 이렇게 통계적인 수치를 가지고 난 결정을 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